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 한번 또 다뤄봐야 되겠죠. 고려 아연입니다. 저희 이제 아침에 라이브 때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그 이후 쭉 올라서 또 이미 수익 내셨다는 분들도 이제 목표 주가 벌써 달성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면서요. 또 오늘 정태근 팀장께서 이제 고려 아연을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른 거는 이제 한화에서 뭐 투자한다, 뭐 그 지분을 매각한다. 제3자 매정 유상증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급등을 했는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지금 내용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네, 뭐부터 살펴볼까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준비했는데 날짜가 보니까 한 발 늦었네요. 많이 오른 뒤래 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준비했으니까 한번 짚어보게 되면 매력도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잖아요. 네. 매력도가 상당히 좀 많아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어쨌든 아연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아연 가격이 지금 7월 14일 날 톤당 2,951불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연 가격 그 흐름을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제가 고려한 차트를 볼게요. 고려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고려 아연이 올해 4월 달부터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N자형으로 꺾였잖아요. N자형으로 꺾였는데 지금 그 아연 가격을 보시면은 비슷하게 아연 가격도 N자형으로 같이 꺾이거든요. 네. 같이 꺾이는데 그래서 아연 가격 영향이 일단은 고려아연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고려아연을 볼 때 본업인 연이라든지 아연만 보는 건 이제 무리가 있다. 새로운 사업을 봐야 된다. 네. 그런 관점에서 고려아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가지고는 어쨌든 60만 원 이상 돌파가 이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에서 이제 앞으로 하는 사업들 여기서 또 얼마만큼 또 시너지를 낼 것인가. 요게 이제 관건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려 아연의 신사업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얘기도 좀 드릴 겁니다. 네, 맞아요. 한화그룹에서 4,700억 원을 투자해서 고려 아연 지분 5%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볼 게 많다. 그리고 이제 본업 외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십니다. 좋게 보는 분들 저도 그래서 아까 그 아침 방송 보면서 봤더니 리포트는 너무 좋게 나와요. 지금 65만 원에서 72만 원까지 네. 72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 정태근 팀장께서는 어떤 면을 좋게 보고 목표 주가를 또 얼마까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리포트 내용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드릴 내용하고 리포트 내용 거의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건데 이 리포트가 왜 이제 나오냐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제 부각이 되느냐. 꼭 이렇게 주가 많이 오르면 나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하고 있던 사업들이고 많이 언론을 통해서 이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아실 겁니다. 비철금속 재련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쪽 그리고 수소 사업 이런 것들 이제 동박 사업 이것도 확장을 할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소 사업하고 이 2차 전지 사업 뭐 그게 답니다. 그게 단데 수소 2차 전지. 네. 그리고 근데 2차 전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죠. 그 중국 그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과자 관련주들이 맞아요. 그 중국이 대만 과자 수입 금지하게 되면서 네. 아시겠지만은 과자 관련주 크라운제가 상가 갔거든요. 이건 솔직히 해프닝이고요. 크라운 뭐 혜태홀딩스 그것도 혜태제가 네. 또 급등 나왔었고요. 근데 상한가는 크라운제가만 갔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해프닝이고 만약에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안 좋게 되면은 2차 전지 소재 원료를 봐야 돼요. 포인트는 그쪽인데. 네, 그쪽이에요. 저는 그걸 조금 보고 싶은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중국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돈을 벌면은 중국 기업들이 웃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결국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죠. 니켈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2차 전지 소재 원료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같은 것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원이 너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디서 어느 광산업체에서 그 공급을 받고 있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하겠어요.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특정 광산업체로부터 2027년까지 니켈을 장기 구매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니켈 공급 부족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니켈을 자원 무기화 시켰을 때 고려 아연은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82,000톤까지 조달을 받을 예정인데 니켈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코리아 니켈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를 통해서 광물 상태의 니켈을 재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련된 니켈을 가지고 이제 황산을 또 믹싱을 해가지고 캠코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캠코라는 자회사가 황산 니켈을 만듭니다. 그럼 이 황산 니켈이 어디에 쓰이느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원료로 쓰이는 거죠. 아, 요즘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니켈 수출 안 할 거야, 리튬 수출 안 할 거야. 저는 그게 더 문제라 보거든요. 우리 과자 수입 안 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니켈 수출 안 할 거야, 리튬 수출 안 할까 이게 더 문제라고 그렇죠. 봐요. 과자는 딴 데 거 먹어도 되는데 네. 자기 거 먹고 자국 거 먹어도 되고. 네. 우리나라 거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수출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 2차 전지 소지업체들은 당장에 타격이에요. 에코프로비엠, LG엔솔 다 영향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 아연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저는 좋게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고려 아연. 네. 이 그래서 좋게 보인다. 근데 네. 또 니켈 조달 공급에서 일단은 자유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2025년도부터 칠레인가요? 거기서 또 공급받기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네네.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는 클래스 1이 있고 클래스 2가 있는데 클래스 1이 순도 99% 이상이에요. 이게 2차 전지 배터리용 니켈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순도 클래스 1 니켈을 이게 확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클래스 1 니켈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이제 고려아연도 공급을 받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순도 클래스 1 니켈에다가 황산을 첨가하는 공정을 추가하게 되면 이제 이게 황산 니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연 10만 톤 정도 현재 고려아연이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공급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우리 항상 니켈 관련주 얘기하게 되면 스테인리스 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클래스 2가 있는데 순도 99% 미만은 스테인리스 강관 이런 거 만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니켈 관련주 검색하게 되면은 스테인리스 강관 관련주들이 나오는 게 그런 연이에요. 그래서 99% 순도 99% 이상만 배터리형 니켈로 쓰이고 이 니켈을 추출해가지고 황산을 첨가시켜서 황산 니켈을 만든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 10만 톤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조달 공급이 자유로워서 생산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그 사업이라는 걸 100% 말씀 못 드려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능성이 보시면 높다. 그래서 지금 화면 잠깐만 보면은 네. 캠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려아연이 자회사. 그래서 황산 니켈 생산 능력이 올해부터 이제 10만 톤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만 톤, 내년에 10만 톤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아마 앞으로도 증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원의 국산화 이런 명목에서 국산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황산 니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구체 시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우리가 그 양극재 많이 얘기하잖아요. 양극재 많이 해서 에코프로비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에코프로비엠이 만든 양극재가 전구체하고요, 리튬하고 이거를 믹싱한다 보면 돼요. 근데 이 리튬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포스코 엔텍이 또 리튬 관련주로 묶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엔텍도 한번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시장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되면, 그래서 지금 LG화학하고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캠코가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캠코가 지분이 51%, LG화학이 49%인데 이 자회사 이름이 한국전구체예요. 그래서 전구체 말 그대로 전구체를 만듭니다. 네. 그 전구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구체와 리튬을 리튬. 믹싱시키면은 뭐가 된다고요? 양극재. 그리고 전구체는 어떻게 만드느냐?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를 반죽을 하면 돼요. 그럼 이게 전구체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전구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니켈 확보를 잘해야 되고 황산 니켈을 확보를 하고 여기다가 코발트, 망간을 조달해가지고 전구체를 만든 회사를 이제 한국 전구체라는 회사를 고려아연의 캠코라는 회사와 LG화학이 합작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전구체를 납품받아가지고 LG화학의 또 BCM이라는 자회사가 또 양극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극재를 만들어서 또 어디에 공급하냐?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원료를 공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요즘은 진짜 무슨 원자재 대란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 해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네. 있는 게 진짜 포인트인데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오늘은 화학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과학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그 종목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거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네, 고연이 왜 가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고려 아연이 왜 가지? 주가가 왜 가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고 가야 네. 되니까 알자. 주가 이래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종목을 더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안 가지고 갈 건지. 올라가는데 뭐 때문에 올라간지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올라간지를 안다라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들고. 가끔 라이브 때도 내 종목 가지고 계신 거 오를 때 이거 왜 가죠? 무슨 일이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그러니까요. 분들 계시는데 알고 또 수익도 누리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작사를 통해서 전구체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에서 재활용 사업. 그 최근에 테슬라가 폐배터리 재사용하는 거 사업 이제 진행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앞으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니켈도 뽑아내고 코발트도 뽑아내고 망간도 뽑아내가지고 재활용하는 사업. 다시 또 2차 전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어쨌든 자원 확보가 상당히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도심 광산 이런 얘기도 상당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어쨌든 합작사 설립을 해가지고 아직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합작사 만들어가지고 이제 2024년 2분기부터 네, 후년부터. LG화학의 충주 공장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쪽에 LG화학의 자회사인 LG BC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납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2025년에 생산을 예정이 있고요. 2025년까지 26만 톤까지 이제 캐파를 확장하는 거죠. 공급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BCM이라는 회사가 양극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디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캠코와 LG의 합작사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추산하는 건 2조 6천억 정도 추산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요도 어쨌든 증가를 하고요. 단지 변수는 네. 이제 유럽에서 찐따짓을 언제까지 할 건가? 저 이제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제.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그 얘기했죠. 네. 제가 진짜 그리스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겪으면서 쟤들이 무슨 선진국이야? 와, 진짜 쟤들은 한국 무시하면 안 돼. G7에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G7에 한국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한국. 그러면 좋겠네요. 네.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통에 대통령 부부가 또 화보 찍어가지고 또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야 그게. 정말 짜증나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 다시 본론으로 네.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전고체 생산 경쟁 업체 동향도 네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경쟁업체들이 이제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상장 안 된 회사인데 에코프로 GM, GM도 있구나. 포스코 BM도 케미칼도 있고, 네. 그리고 LF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인가? 코스모 화학? 이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면 화학인데 여기도 이제 앞으로 전구체 사업 진행할 거예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악플 달지 마세요. 분명히 이렇게 아시겠어요. 화학인지 신소재인지 생각 안 난다고. 그래서 에코프로 GM 같은 경우에도 그 24,000톤에서 2026년까지 19만 5천 톤까지 공급을 이제 생산을 늘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소재 원료를 공급받게 되면은 15,000톤에서 2025년까지 18만 5천 톤까지 생산 확장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양극재, 전구체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글로벌 전구체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76%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4%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입을 현재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양극재 기업들은 이 전구체 확보 못하면 생산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전구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를 적정 비율로 썩는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면 좀 같이 보시면은 이 국내 전구체 수입량 추인데 이게 2021년 1월 9일까지 그 이유는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 보시면 2021년도 9월 달까지 보시면 총 수입량이 13만 8,180톤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12만 6,881톤. 거의 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은 91%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의 뭐 100% 의존하고 있다는 데 무방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구체 확보가 어쨌든 앞으로 양극재 업체도 그렇고 배터리 기업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구체는 양극재 재료비의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양극재 70%가 전구체고 나머지 30%가 리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니켈은 전구체 원료의 50%. 그러니까 양극재에서 중요한 니켈, 전구체를 다 이제 고려 아연이 한다라는 거예요. 니켈은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전구체 같은 경우는 합작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잘 보세요. 양극재에서 전구체는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구체에서 절반은 또 니켈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안이 맥점을 잘 잡은 거죠. 네. 비중이 높은 것들만 이제 사업을 꽉 잡은 거죠. 그럼 앞으로 황산니켈을 만든다? 국내 양극재 기업들은 이 고려안 거 쓸 수밖에 없죠. 특히나 LG화학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처는 완전히 확보가 된 거고. 네. 왜? LG화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전구체라는 회사의 49%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비만큼 가져가야죠. 네.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어쨌든 니켈과 전구체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 속에서 고려안의 역할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튬하고 니켈은 현재 90% 이상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중국 의존도가 높다.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전구체뿐만 아니라 리튬과 니켈도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국산화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의존도가 어마어마하네요. 뭐 리튬, 니켈, 뭐 전구체 다 네. 또 전구체가 이렇게 또 리튬도 하다 보면 양극재까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러네요. 의존도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다는 거, 네, 우리는 높아요. 알아야 될 것 같네요. 그 호주에도 자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서 수소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 수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수소는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계질 방식, 부생 수소 방식, 수전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계질 방식하고 부생 수소 방식은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전의 방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부생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고요. 그리고 계질 방식은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방식. 그리고 수전의 방식은 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H2O. 물이 H2O잖아요. 그렇죠. 산소만 분리하게 되면 수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전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에서 발전되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 수전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하고 그린 수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수전의 방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호주도 땅덩어리가 되게 넓잖아요. 네. 그리고 땅 섬 중앙에는 사막이 있고 일조량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충분히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 태양광 에너지로 발생된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청정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로 역수출, 네. 이것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H2 에너지 USA 미국 법인 이 회사가 미국에서 가스 터빈 발전 그리고 수소 혼합 터빈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발전을 하려면은 수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안정된 수소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이 고려아연의 지분, 고려아연의 네. 제3자 배정을 받는 거예요. 투자한다. 네.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네. 수전의 방식으로 그린 수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군요. 지금 고려아연이 뭐 아연 관련해서 아니면 또 한화에서 지분 이제 매수하는 거, 5% 인수하는 거 이 외에도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에도 관련이 네네. 있다. 다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그 뜨거운 태조 네. 이방원과도 또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난 그 자막이 나길래 태조 이방원이 뭐지 그랬거든요.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네, 아침에 알았어요. 네. 아침에 모 방송에서 알았어요. 참 진짜 요즘 핫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말 참 잘 만들고. 그러니까. 창의력 좋죠. 그러니까 창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련이 있겠죠? 그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쪽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으니까. 2차 전지 보게 되면은 고려아연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최근 주가도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차트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뭘 드리냐면은 자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8월 5일 날 7% 상승 그리고 어제 7% 상승 그리고 오늘 3% 상승이거든요. 당연히 지금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한 종목들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따라잡았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이 가능하냐면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제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죠. 네, 한 4분의 1을 줄었네요. 그렇죠. 위로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위쪽으로 미는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전날 대비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날을 시점으로 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매도 포인트를.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 종목들,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같은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은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점상한가 갔다라는 건 그만큼 매집이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상한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점상한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한 종목들은 반대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게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고래양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증가.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다 받아내면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고려아연 들면은 차트 보시면서 차트 보는 법까지 전수를 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슷한 패턴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보합. 이거 거기 볼 게 아니고 좀 과거로 갈 거예요. 아. 과거로 갈 건데 자 과거로 가서 언제 볼 거냐면은 좀 어지러워서 좀 참아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이때 당시에 12,000원에서 여기 3만 원대까지 갔거든요. 갔는데 자 보세요. 아래쪽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같이 주가도 같이 상승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밀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 상승의 끝자락에서 상한가 나왔잖아요. 일정 부분 많이 올랐다는 기준을 찾기 너무 애매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승 추세를 뛰어넘는 이렇게 급등 현상이 나오잖아요. 와, 두산 그러면-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이러면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거기다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자 잘 보세요. 이 상한가 찍은 날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줄어들죠. 그러면 주가 더 이상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2021년 6월 7일 요때 흐름을 참고해 보게 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고려아연은 오늘 어쨌든 거래량이 줄어들고 네. 앞서서 7%, 6% 상당한데 오늘 3% 상승이잖아요. 네.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격 매수하는 건 정말 안 되고요. 오늘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65만 원, 72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와요. 지금 현재 주가로는 지금 녹화일 기준 8월 9일 기준으로 57만 4천 원, 5천 원 오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지금 화면 좀 같이 보시면은 저는 항상 정고점 부분에서 가격을 안 잡고요. 저는 60만 원 돌파가 되면은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60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는 정고점 돌파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격대가 얼마? 60만 원. 60만 원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고려아연.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신사업으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뭐 부동산 얘기부터 고려아연에 대해서 집중 탐구까지 해봤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시죠? 네, 저희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